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20편이죠. 20편, 21편. 그러니까 저번 주에 배운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알려드리죠. 저번 주에 배운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틀을 잡고 거기에 이제 채워서 공부를 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잘해도 7.8점이고 우리는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엑기스만 이렇게 단어만 핵심 단어만 넣고 이제 쓰자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 중에 이제 알리의무 고지의무 아시죠? 고지의무 만약에 이제 옛날에는 고지의무 계약절 알린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돌려서 나온다 그랬죠. 다음 주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사실을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 뭐 중요한 사항 중 뭐 몇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고지 의무를 쓰시오 그거거든요. 이제부터 고지 의무라는 단어를 안 쓸 거예요 제가. 통지 의무, 고지 의무 이거는 계약법에 있는 거고 저희는 계약 전, 계약 후 알릴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제가 알려드린 거 3개. 357, 9가 아니고 357, 30. 그래서 3개월 안에는 다 여러분이 아는 거 다. 5년 안에는 7과 30일. 7일 동안 연속 입원. 30일 동안 약 먹었냐? 투약. 이렇게 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3개월 동안 외울 거 해서 다 외웠어요. 그거를 한 몇백 개는 안 되구나. 몇십 개를 다 외워서 썼고 이제 5년에 있는 것도 다 썼어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거 있잖아요. 3년 안에 아니 3개월 안에 알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상식에서 아는 거 진찰, 입원, 검사, 투약, 뭐 검진 그 아는 내용 한 3-4개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뭘 쓰냐? 위에 거 정의를 쓰자. 정의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건 요거면 요거다 이렇게 공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파생해서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자, 고지 의무는 뭐다? 내가 아는 걸 너한테 얘기한다. 나는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왜냐? 보험이라는 것은 난 보험자인데 약관을 만들어서 일로 와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납인지 나방인지 모르니까 너의 정체를 알려라. 그래서 너의 상태를 얘기하라 그랬죠. 그게 고지 의무예요. 그죠? 여기서 또 하나. 오라 그랬으면 이게 뭐죠? 이게? 부합된다고 그랬죠. 부합성이라고 했죠. 내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마음에 드는 놈들만 알아. 부합성.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답이 아니에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 공부하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번 정의. 정의는 뭘까요? 정의. 고지 의무.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자. 예. 알려라. 나의 사실을 알려라. 취지 왜 했을까? 그러니까 대충 쓰면 돼요. 보험이나 지금 많은 거잖아. 부합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게 납인지 나방인지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보험자가 나에 대해서 모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험 들어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옆에 부합성은 또 뭐냐? 그래서 조금 써주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내용 3, 5, 7, 30 그 내용만 딱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결론 보험계약자는 정의 비슷하게 결론을 적어주면 돼요. 항상 이거 말고 계속 이게 또 나와요. 무슨 의무 나올 때 항상 의, 취지, 내용, 결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외워서 의, 정의는 뭐다 막 외우고 취지는 뭐냐. 근데 문제가 딱 나오면 그거 몰라.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아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야? 그래.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가 요 내용만 핵심 단어만 땅땅땅 해주면 살을 붙이는 거야. 의, 취지, 내용, 끝, 결과. 그렇죠? 됐죠? 안 어렵죠? 21번 하겠습니다. 지급 절차. 자, 보험금 지급 절차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뭘 알면 되냐? 3영업일. 보시면 자 97쪽 보면은 지급 기일 있죠. 3영업일 그 동그라미 치시고 98쪽 넘기세요. 넘기시면 30일 영업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 제기
분쟁 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 발생한 보험사고 보험자의 조사 요청에 거부한 거 그거만 적어주시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자가 좀 다음 편에 나오는구나.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고 자 보험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사고란 보험금을 그렇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발생하는 사고, 보험 사고를 하는데 그게 나서 우리가 보험금이 얼마인가 조사를 하죠. 산정을 해요. 그걸 청구를 하면 언제 준다? 영업일, 3영업일. 여기서 3영업일은 빨간 날 빼고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청구하면 토일 빼고 월, 화요일까지 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자, 영업일. 그래서 제일 치사한 게 언제 이렇게 원래 이제 제일 치사한 게 어떻게 나오냐면 4월 1, 2, 3, 4. 4월 30일. 4월 30일 이걸 5월 1일. 5월 1일, 2일, 3일. 이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 이게 5월 달이면 자, 얘 평일 이렇게 했을 때 요 날이 5월 4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요 날이 토요일이야. 이제 치사하게 문제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옛날에. 자, 요때 청구를 했다. 언제까지 줘야 돼요? 3영업일. 하나, 둘, 셋. 6일. 5일? 아니, 뭐가 이상하죠? 이게 6일이, 이게 일요일이고, 이게 월요일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요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거.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이것도 빨간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가 항상 4월 달부터 들어가. 항상 4월 29일이나 30날 들어가서 5월 1일이 꼭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줘요? 요 날 청구하면 언제 줘야 돼요? 얘 빼고. 하나, 둘, 요 날 줘야 되는데, 요 날 줘요? 요 날 줘요? 요 날이다. 되시죠? 그래서 30일 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30일 문제가 나왔어요. 숫자 세는 거. 만약에 이날 청구했는데 30일이 언제냐 이렇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 다 따져야 돼. 무슨 하나, 둘, 셋, 넷. 다 해야 돼. 그 토요일을 빼고 아니야. 다. 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게 만약에 그날이 토요일이다. 그날이 이제 30일 쉬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다. 그럼 넘기는 거야. 일요일로 넘기고 월요일로 넘기고. 맨 마지막 날. 마지막만. 토요일에 예, 마지막만. 되셨죠? 그래가지고 왜요? 맞잖아요. 그거 그죠?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항상 5월 1일 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3영업일 안에 줘야 되는데 3영업일 안에 안 주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 7가지 있죠. 요때는 30일까지 보험사가 개기금 안 줘도 된다. 그게 옆에 문제예요. 자, 소송 제기. 소송의 제기나 분쟁 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보험자의 조사 요청에 대한 내가 거부를 안 했을 때 되시죠. 그래서 이거 약수라라는 거는 한 7년, 8년 전에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때 됐고, 그리고 계산하시오, 이제 숫자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면, 원래 청구하면 3일 안에 줘야 되는데, 너랑 나랑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나 소송 제기나 그런 게 있을 땐 30일까지 끌 수가 있어요, 얘가. 30일 동안. 근데 30일 동안 끌었는데, 이 날을 또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청구를 했는데 보험자가 30일까지 개길 수 있는데 이걸 더 넘긴 거야. 개기고 또 개겼지. 괘씸하죠. 그래서 가산이자를 준다. 가산이자. 만약에 동의를 안 하게 하고 30일을 지났어요. 네. 근데 고객이 계속 동의를 안 하니까 보험회사 자체에서 면책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면책은 못 시켜. 어떻게 시켜? 그런 경우가 꽤 많잖아요. 면책을 시킬 수가 없죠. 동의를 안 했다고 면책을 시킬 수 없고 분쟁으로 가는 거죠. 분쟁위원회에 놓겠죠. 돈 주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험자가 1,000만 원 청구했는데 야 500분이 못 줘. 그럼 내가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분쟁위에. 소송을 가든가. 여기서 동의 안 했다 그거 면책을 시키면 괜찮죠. 보험사는. 다 하는 거지. 1,000만 원 청구하면 야 100만 원만 줄게. 동의해. 그럼 해요 안 해요? 아씨 면책. 괜찮잖아요. 떼덤벌겠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실무에서 중요한 게 자 3영업일이라 예를 들어서 5월 1일 말고 5월이 그냥 이렇게 5월이 그냥 30 이렇게 1, 2, 3 요 날 줘야 돼요. 요 날. 그렇죠? 요 날이 넘어가면은 30일까지는 된다 그랬죠. 30일까지.
이날 넘어가도 30일이 지났죠. 요 날부터는 이자를 지급해요. 이자를 줘야 돼요. 정당하게 보험자가 시간을 개기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30일이. 그래도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0일이 넘는 데는 이자에 가산이자 더 센 놈을 붙여서 준다. 죄송하지만 외워야 돼요. 요율을 또. 어렵지도 않아요.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468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뒤에 나중에. 그거만 외우시면 돼. 원래는 이게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으면 올해 나올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요거 나오면 딱 맞춰야 돼요. 나올 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통지하고, 그렇죠? 보험금 청구 구비 서류는 이런 게 있다. 여러분이 아는 거 다 쓰면 돼요. 지급 절차는 3영업일 안에. 쭉 넘기면 지급 예정일이 30일 초과 경우에는 가산 이자를 준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가지급금은 다 있습니다. 미리 돈을 달라. 나 힘드니까 가지급금을 달라. 요거는 이제 저기서 한번 나왔어요. 그 자동차 보험에서 나왔어요. 우선지급금, 선지급금, 가지급금 해가지고 서로 구별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거기 가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가지급 보험금이 있다. 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런 경우. 자, 보험금을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받을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배상보험에서 많이 나와요. 실적 보험금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나와요. 왜냐면 보험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열흘만 가면 1천만 원이죠. 그렇죠? 난 돈은 없는데 얘한테 받아서 주면 되는데 배상보험은 무조건 다 끝나고 서류를 다 끝나고 청구하는 게 배상보험이거든요. 중간에 안 줘요 얘네들이. 그럼 나는 1억 받을 거 있지만 1,000만 원 낼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퇴원을 해야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대출 받아요? 받아도 되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얘네한테 가지급금 미리 줘라. 대충 너 변명 보면 대충 얼마 나올 거 있잖아요. 대충 이러니까 50% 내라. 가지급금 내라. 그렇죠? 모든 보험은 가지급금 다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개념만. 지급이자야 협조금이 있다. 넘어가시죠. 그래도 주소 변경 통지는 아시죠? 계약법에서 한 번 했죠. 주소를 변경했는데 계약자가 보험자 얘기를 안 했다. 누가 책임진다? 계약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표자의 지정은 할 수 있다. 자, 이제 보험금 지급할 때 지급이자. 됐죠? 그러니까 옆에 보면은 이제 기간 있죠. 30일간에 못 준다? 30일이 안 지나면. 언제부터요? 3영업일이 지난 후부터 대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험 계약 대출이자 있죠. 그 뭐 있으면 표준이자 공시이자 이런 게 있죠. 다 필요 없고 그냥 보험 계약 대출이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험을 대출 받으면 이자가 붙죠. 그거거든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딴 거는 그냥 그시면 돼요. 그래서 3영업일부터 30일까지는 보험 계약 대출 이자를 주고 그 다음부터 31일부터 60일까지는 4%. 뭐에 4%요? 얘 받는 거 플러스 4%.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또 지날 수 있잖아요. 61일부터 90일까지는 6%. 91일 이후는 8%. 그래서 옆에다 그냥 쓰세요. 468. 그쵸?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468.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구나. 한 달, 세 달, 세 달 이후. 그쵸? 그러니까 한두 달은 4%. 세 달은 6%. 세 달 이후는 8%. 그거만 쓰시고 밑엔 그냥 넘기시고. 되셨어요? 지금 외워요. 468 어떻게? 한두 달은 4. 3개월 이내는 6. 3개월 이후는 8. 넘기십시오. 자, 보험금 등의 적립 이유를 어떻게 주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23번.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큰 저기는 없어요. 그냥 그거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자, 23번 제2회 2회 이후? 제2회 이후. 이상하죠, 이거. 보험료 납입과 납입 면체로 인한 해지. 그러니까 1회 보험료를 안 내면 해제되죠. 그러면 2회 보험료를 안 내면 해지되는데 언제 해지할 수 있다? 그쵸? 최고하고 왜 최고하는 이유는 동구에 와라. 그쵸? 동구에 야, 너 돈 없어? 빨리 가져와. 기다려줄게. 대충 한 2주 기다려준대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래 보면 제2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제2회 이후에 보험료 납입? 나만 이상해요? 예, 보험료 2번 안 냈을 때 어떻게 되냐? 계약자는 제2회 이후에 보험료를 계약 체결 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보험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한다. 영수증 발행하는 이유는 계약법에 했는데 왜 영수증 발행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거꾸로 쉽게 물어볼게. 무슨 해저드 때문에? 그쵸? 만만한 게 뭐라 그래요? 90%가. 왜? 옛날 설계사가 다 친인척 가족이죠. 근데 사고가 띵 나. 그럼 보험자한테 뭐야? 오늘 보험 들었는데 얘기를 못 했네. 그쵸? 그런 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자가 오케이. 그러면 너는 항상 보험을 들면 영수증을 이렇게 받아와라. 예, 그래서 한다. 뭐라 해줘도 결론은. 자, 보험 어디야? 자, 증명 영수증으로 대신한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와 계약의 해지. 제2의 이후의 보험료, 계속 보험료는 보험자의 위험 인수에 대한 대가이며 105페이지 2번 읽습니다. 105페이지. 보험 계약을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그러므로 계약자가 약정된 시기에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 기간 대충 한 14일 정도 최고하고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에서 배웠죠. 납입 연체와 최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납입 최고. 자, 최고는 독촉이요. 독촉은 회사가 납입 연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내지 사전적 절차로서 채무를 불이행한 계약자에게 일정한 사실과 그 효과를 알리는 준 법률 행위인 의사의 어렵죠? 내 뜻이다. 보험자의 뜻이다. 의사의 통지다는 내 뜻을 전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약자가 계속 보험료의 납입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그 납입을 이게 메인이에요. 까먹고 있을까봐. 그래 구해와라. 예. 납입을 촉구하거나 납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속 보험 납입 이후에 이루어진 적법이 최고가 된다. 그러므로 계약자는 계속 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 연체 중인 경우에 보험자는 독촉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납입 최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 실효 약관은 무효이다. 많이 들어봤죠? 실효 약관. 기간은 어떤?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이다. 통상 14일. 하지만 1년은 반, 7일. 그죠? 자, 대상은 누군가?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최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타인을 위한 타인이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틀리다. 돈 받는 놈, 내는 놈이 틀리면 받는 놈한테도 최고를 해야 된다. 자, 납입 최고의 내용은 그냥 돈 내라. 너 연체됐으니까 안 내면 잘라버리겠다. 그 내용이고 최고 방법은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통상 서면으로 하죠. 우리는 서면으로 하는데 원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계약법 배울 때 맨날 그랬죠. 이행 당사자 맨날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죠? 의하고 이행 시기 있죠. 그리고 이행 방법.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없다. 계약법은 방법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거의 똑같아요. 방법 없다. 최고 도달은 어떻게 했냐? 납입 최고의 방법과 도달. 읽어보세요. 간주사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주소가 바뀌었을 때 누구 책임인가? 계약자 책임이다. 그래서 이게 옛날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파출부한테 최고로 했어요. 이거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기 경비인은 새아빠
세아빠. 생각보다 된다. 그렇죠? 꽤 판례 있어요. 문제도 나왔고 계약법에 나왔어요. 저걸 했는데 저기 아무도 없었다. 파출부한테 줬는데 파출부가 전달을 안 해준 거예요. 보험자는 난 니네한테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결론은 안 된다.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우리 배우는 게 재산보험이잖아요. 재산보험은 보험자의 입장에서 해지되는 게 좋을까요? 계속 가는 게 좋을까요? 계속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보험료를 안 내죠. 연락이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자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 보험 들 때 야 혹시 너 연락 안 되고 돈 안 내면 네 적립보험 중에 이걸 납입으로 하자. 보험료를 납입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 이제 상해보험에는 거의 없죠. 적립보험금이. 우리 이제 보험금 중에 위험보험금 있죠. 위험. 이거는 손해보험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적립, 저축, 적립이나 저축보험료. 뭐 여기 부가보험료는 빼고 요거 재산보험은 거의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생명, 아빠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요게 있어.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험 들 때 너 연락 안 되고 돈 못 내면 요걸로 보험료를 까자. 예, 이게 이제 자동 대출 납입이야 이게. 그래서 얘를 언제까지 1년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시험 문제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알 거 있잖아요. 원래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위험보험료를.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 들 때 그리는 거야. 야, 너 연락 안 되고 돈 못 내면 나중에 요거 남은 거 있잖아. 요거 보험료를 내라. 1년 동안 계속 갱신하면서 그 내용만 아시면 돼요. 자, 옆에 보험료 납입 연체와 계약의 해지 사례품.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번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 거예요. 해지 예고부 납입 최고 도달이. 옆에 24번. 계약의 부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 있죠? 똑같고 올해 시험도 뭐가 나왔냐? 그러니까 계약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해지가 됐어요. 계약법 하다 보면 재밌죠? 똑같잖아. 계약법은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이에요. 더 작아. 더 쉬워 이게. 지금 막 어려운 사람은 계약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려우세요? 계약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계약법이니까 편하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지의무도 계약법에는 뭐예요? 이만큼 얘기하라 그랬죠. 이 조건으로 할 수 없는 거. 또 동등한 입장 아니면 보험은 안 되는 조건을 해서 얘기를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큼이에요?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요거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청약서에 있는 내용만 딱 얘기해라. 그 내용 얼마나 쉬워.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부활도 똑같아요. 보험료 쭉 가다가 보험이 해지된 거예요. 해지됐을 때 다시 요때부터 성립. 그죠? 이게 이제 부활계약이라고 그랬죠. 조건이 뭐다? 세 가지. 보험금 미수령. 보험료, 자기 보험료 미수령. 다시 좀 멋있게 좀 멋있게 뭐 계속보험료. 네? 계속보험. 적립보험금의 미수령.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나오잖아요. 해지환급금은 안 받은 거예요. 해지환급금을 안 받았다. 이 두 번째고 요거 그렇죠. 해지한 이유가 뭐 고지나 통지의 그 의무를 불이행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못 낸 거 순수하게 돈 못 내 가지고 계속 보험료를 못 낸 거야. 미납한 거고. 그 세 번째 3년. 그렇죠. 역시 3년이야. 요 기간이 3년. 그렇죠. 이게 정이고 하나 나중에 이제 우리 그때 한번 싸운 거 있죠? 아니 모르지. 우리 시험적이니까 싸운 거 있잖아요. 이자를 준다. 이자를 내야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 얘가 메인이고 실무에서 요까지 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4개가 쭉 나왔죠. 얘는 세모니까 얘를 찍자 그랬죠.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이 뭐가 나왔냐면 이때가 뭐예요? 최초 청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청약을 하면 뭔 얘기를 해야 되죠? 고지의무가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고 요것도 있죠. 승낙 의제가 있고 그 전에 승낙 의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책임 기간은 언제? 돈 내고 막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거. 얘도 똑같다. 얘도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준용하는 거 뭐냐? 시험 문제 그래서 부활 계약해서 일반 계약에 준용하는 상황은 뭐냐? 요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올해. 그렇죠? 어렵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왔죠. 그래서 자, 해지 계약의 부활의 요건은 1번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돈을 안 내서 순수하게. 2번 해지 환급금의 미반환. 돈을 안 찾아간 거예요. 세 번째 부활 가능 기간에 이내의 청약 3년. 이게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은 왜 나왔냐? 이게 또 헷갈리. 3년이 아니었어요. 그냥 헷갈릴까봐. 3년이 그 해 바뀌어서 이 문제가 나왔고 올해는 또 나왔어. 그러면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 많이 들었어. 작년에 나온 게 올해 나왔어 또. 그래서 그러니까 저보다 훌륭한 누구 했어요? 이분이 이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저하고 더 심해. 이거 안 나와. 1년 후에나 3년 후에 하지 마 했는데 올해 하지 마 했는데 그게 똑같이 딱 나왔어. 그 저것만 외웠으면 다 맞히는 거. 그냥 우리 지급률이라고 있거든요. 뭐 15%, 10% 막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제껴 하지 마. 올해 안 나고 빨라야 3년이야. 근데 이걸 다 제껴버렸네. 흉복부장 얘를. 근데 올해 딱 나왔어. 땅. 결론은 요거만 알면 10점인데 제껴가지고 모르는 거야.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시발 그러죠. DB. DB 안 돼. 예. 왜냐면 여기 출신이서 다 연수원이 여기에 다 가거든요. 여기서 다 이거 하지 마. 3년 있다 나와. 4년 있다 나와. 그러니까 근데 1년 만에 나왔어. 진짜. 자, 듣죠? 넘어가시고. 자, 보험료와 이자 지급 뒤에 나오죠? 이자는 뭐 공시 이후 플러스 1% 범위 내에서 준다. 그냥 지우세요. 그냥 지워. 아니, 줄 치지 말고 지우라고, 지워. 그냥 지워버리라고. 또 여기 또 공실 이율이 뭔가 막 이거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오면 그냥 지워. 예. 자, 보험자의 승낙은 똑같아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청약은 누가 한다? 계약자하고 승낙은? 그죠? 그래야지 부활이 된다. 다만 보험자는 보험자의 위험 사정을 기초로 한 위험 선택 기준 어디 있어요?에 의거하여 승낙 거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을 부여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뒤에 나오는데 별도의 조건을 붙인다는 건 이 이제 재산보험만의 특징이에요. 원래 우리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딴 사람이 와. 돼야 안 돼요. 계약법에서 안 됐어. 근데 재산보험에선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 돈만 많이 가져와요. 적어서 잠자는 조건으로 할 수 있잖아요. 조건을 붙여서. 그렇죠. 공인중개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올 수 있다 없다? 계약법은 못 왔어요. 동질의 위험이 아니니까.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조건을 붙여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재산보험 배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원래는 안 돼.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원래는 배척해야 되는데 이 사람 조건을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맨날 술만 먹어.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황달이 있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생겼죠. 요 간이잖아요. 요 간 때문이야. 간만 빼고 받으면 되잖아요. 간만 빼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야, 너 보험 들어줄게. 대신에 간은 뺀다. 간 때문이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린 있다. 계약법은 아니야. 법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딱. 우리는 유두리가 있다. 부활 여기 있죠. 신계약 체결과 관련한 약관 규정의 준용이나 따라한다. 해지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제1의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등의 약관 규정이 준용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올해 정답. 올해 시험 정답이라고 이게. 준용하는
사항을 서술하시오. 이거예요. 자, 신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규정으로 그대로 정형하므로 부활 계약의 책임 개시일도 부활 계약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예를 들어 안봉 계약을 부활한 경우에는 부활 1로부터 90일 면책 기간을 다시 적용한다. 이제 안보험, CI 보험 이런 게 있어요. 자, 보험은 언제 시작할까요? 하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바로 시작을 하는데 승낙이 있어도 면책 기간을 주는 게 있어요. 자, 청약과 승낙을 했어요. 돈도 받았어요. 우리 첫 피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데. 근데 면책 기간을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90일. 90일. 그죠? 이해돼요? 90일. 이런 보험이 있다. 그죠? 이런 보험이 해지된 거예요. 해지됐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활 계획 할 때. 언제까지? 3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승낙을 하면 요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이 90일 면책 기간 지난 다음에 한다. 뭐죠? 됐습니다. 뭐 저기 검진 받으라는 거는 같이 똑같아요, 그것도? 검진 똑같죠. 준용한다. 혹시 금질이 만약에 그 계속보험 미납이 기간이 1년이라든가 3년, 5년에 따라서 금진 받을 수 있는 기간 그런 것도 혜택이 아니고 만약에 1년 안에 보험료를 못 내서 그걸 다시 부활하는데 그것도 또 다시 금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요. 무조건 해지가 되면 검진 받아라. 근데 웬만하면 검진 안 하지 않아요? 해요? 아, 건강한 분들은 그렇죠? 안 해도 돼요. 의심스러운 사람. 검진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보험료를 낮춰줘서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낮춰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그것도 있지만 그걸 하잖아. 우량체라는 놈이 있어요. 표준 하체가 있고 우량체. 그러니까 저처럼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있죠. 보험료 깎아줘요. 그래서 검진해서 나 보험료 건강하다. 혈압 건강하다. 고지혈증 없다 그러면 깎아줘요. 예. 보험 들고 피시면 돼. 담배는 전자담배 피우고 네. 자, 그죠? 종전 계약의 계속이다. 부활 계약이 성립하면 종전의 계약이 계속된다. 따라서 종전 계약, 전의 계약 말하는 요 계약 말하는 종전 계약, 보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계약에 있어서 사기, 무효, 고지, 의무, 위반 하자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부활의 계약이 청약 시에 고지, 의무 위반이 하자를 시유하였다면 보험자는 종전 계약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이거 나왔네. 보험료 납입 연체 일어나 계약 해지 부활 경우 준용하는 올해도 똑같이 나왔어요. 올해 맞죠? 작년인가? 올해? 나왔네. 예. 작년마다 예. 그러면 내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얘기 안 할 거 그래서. 자, 부활 계약의 사례 검토 쭉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한번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자, 강제 집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계약의 특별 부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배웠잖아요. 그 부활이에요. 이렇게 쭉 가다가 해지되고 다시 이렇게 된 거야. 요거는 1번은 이렇게 했고 또 이것도 똑같아요. 청약과 승낙하고 똑같이 가는데 얘는 왜 해지가 됐죠? 돈을 못 내서 계속 보험료를 안 내서 해지된 거. 일반 부활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마치면 다시 이제 부활 계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해지된 이유가 따는 거야. 이 계약자가 돈을 못 낸 게 아니고 사고를 친 거야. 사고 쳐서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국가에서 압류, 일반 사채에서 압류 들어와서 야, 너 보험료 있네? 가져와. 근데 보험료를 가져가면 계약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수익자하고 계약자하고 같으면 상관없는데 수익자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자가 A였는데 B가 여기부터
B가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 돈을 다 내고 쭉 다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계피가 되는 거지 이제. 계피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건 똑같고 요건 같을 수도 있고 그냥 계피 수가 같다. 그렇죠? 계약자가 원래 A였는데 B가 된 거예요. B가 수익자였는데 이 돈을 다 갖고 하는 거다. 왜 이렇게 한다? 옛날 보험일수록 더 좋다. 올해 실손 어떻게 돼요? 단독 실손하고 뭐 다 빼죠? 나중에 배울 건데 다 빼잖아요. 옛날엔 도수 실손 하나 들으면 도수 있잖아요. 패키지 끊을 수 있잖아요. 120만 원짜리. 그렇죠? 올해는 못 들어요. 특약을 들어서 또 해야 돼요. 그런 거. 도수 처리 특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MRI. 그거를 특약으로 들었어. 옛날엔 다 해줬어. 그리고 옛날에는 100% 해줬어요. 보험료 우리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고 본인 부담 있잖아요. 100%를 다 해줬어요. 뭐까지 줬다? 자동차 보험까지. 괜찮지 않아요? 옛날에는? 자동차 보험 우리가 돈 내야 안 내요? 그거를 줬어요. 와, 괜찮아. 그때 이제 상해 의료비 이런 명목으로 이걸 다 줬는데 이게 바뀌면서 이건 안 주고 의료보험에서 내가 낸 것만 주겠다. 그러다가 낸 거 중에 90%만 주겠다. 그거 중에 80%만 주겠다. 지금은 80% 주는데 비급여에서 요놈 떼서 별도로 돈 내라.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험이 좋아요? 이 보험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고 새로 드는 게 아니고 이걸 연결해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좋긴 좋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왜? 이걸 내야 돼 이거를. 예. 이걸 뭉친 거 있잖아요. 뺏어간 거. 적립보험금을 다 내고 다시 해야 돼요. 목돈 내고. 한 달에 10만 원 그 보험료 내려면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 한 300만 원인데 이거 내고 부활하세요만 할까요? 한다면 할 수 없고. 거의 못 봤어 제가. 그런 거다. 강제 집행이란 이거다. 그렇죠? 내용만 딱 그것만 해요. 그리고 이제 자, 1번 강제 집행이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의 및 취지.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 청구권은 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한 권리이지만 금전 지급이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 아유 어렵다. 쭉 넘어가. 추심. 아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론은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국가나 채심, 추심이라는 돈을 뺏는 거거든요. 압류 같은 거에서 돈을 뺏어갔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요. 뭐 이거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언제 그러냐? 그냥 강제 집행으로 보험이 해지됐을 때 특별 부활의 성질은 뭐냐? 특별 부활은 상법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라 보험 약관에 별도로 정한 규정으로서 타인을 위한 계약의 수가 틀리다 그랬죠. 보험 계약자의 수익자,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계약자로 변경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부활 청약에 대한 보험자의 필요적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볼 때 부활 계약권은 또 어렵죠. 형사권이다. 형사권 어디서 나왔죠? 형성권. 당연히 생기는 권리. 옛날에 취소권 있죠. 형성권이다. 취소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형성권이라고 했죠. 형성권 당연히 생긴 권리. 자, 이때는 일반 부활은 뭐예요? 청약을 했어. 근데 보험자가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 승낙을 안 해. 그럼 보험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든 거야. 못생겼어. 그래서 나 보험 승낙 안 할래. 승낙을 안 할래. 할 수 있지만 얘는 강제 집행에 의해서 부활은 예스노가 없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된다. 계약 보험자가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성질이 뭐냐? 그래서 형성권이다. 어려운 얘기 나오지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요건이 어떤 거냐? 1번 강제 집행으로 등에 인한 해지. 당연하겠죠. 비면 담보권 실행, 국세청, 국세, 지방세 이런 게 있다. 힘센 놈들이 뺏어갈 때 이렇게 쓰면 돼요. 보험자의 통지. 보험자는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해지 당시 보험 수익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자는 특별보완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된다. 이 통지는 동그라미 7일 동그라미 이 숫자만 한번 가야 돼요.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 보험이 없어집니다. 해지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7일 안에 얘기해야 된다. 3번
보험계약자의 동의나 해지 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자, 해지되면 보험금을 누가 뺏어간다? 나쁜 것들이 뺏어가니까 그걸 채워넣어라. 누가? 수익자 아니면 법정 상속인. 특별보험을 통지를 받은 해지 당시의 수익자는 계약 해지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존의 계약자에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계약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 것이다. 얘기해라. 명의 변경과 부활 청약. 특별부활을 청약하는 수익자는 보험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하고 계약에 줄 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죠. 그냥 눈으로 보시고 보통 약관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변경하는 데 대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특별부활의 청약 절차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동그라미. 아까 통지 7일. 예. 청약은 15일. 그럼 뭐 며칠 들었어요? 21일. 7 더하기 15는 맞나? 22일일까? 22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22일 안에 끝나는 거예요. 승낙은 필요 없다. 똑같아요. 118쪽에 보면 특별부활이 성립하면 종전계약의 보험 수익자가 부활 계약의 보험자로서 계약자로서 되고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종전계약의 계약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상식적이죠? 당연한 거예요. 특별부활의 경우에도 신계약 체결과 관련한 약관 규정이 준용된다. 아시죠?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일반 부활 나왔으면 특별 부활이 나올 때도 됐거든요. 이거 한 번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 어때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를 많이 뺏어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거 많이 써왔어 우리.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뺏어갈 수 있냐 없냐 그거 많이 써왔어. 우리가 하는 건 안 된다. 조건이 있는데 뭐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시험 문제에 나면 안 된다.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우리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얘가 죽었어. 사채가 아니고 빚이 이만큼 있어요. 1억 원, 10억? 10억이 있는데 딱 죽었는데 1억의 보험금이 수익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1억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얘네가 뺏어간단 말이야. 그 법원에서 뺏어가지 마. 고유 재산이니까 뺏어가지 마라. 우리는. 됐죠? 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뺏어가지 마라. 불쌍하잖아요. 아니 그럴 경우에 만약에 뭐냐면 상속자잖아요. 네. 상속자가 받아간 거잖아요. 수익자니까. 그러면 채권금 포기를 안 하게 되면 너무 많이 간다. 그냥 재산까지 그 사람이 채권에 미치잖아요. 저런 걸 수익을 하게 되면 승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상속이라는 거 있으면은 상속을 포기하는 게 있고 상속을 다 받는 게 있고 부분 이제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이 이만큼 있고 예를 들어 5억이고 이게 10억이야. 근데 이건 1억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속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거고 얘는 상속 재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고유 재산이니까 그냥 너 가져라. 상관없다. 네,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험에 만약에 내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파산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적립식 보험료를 기능 갖고 있는 보험 다 뺏기잖아요. 그거를 실비는 안 뺏기는 게 맞죠. 내가 알기로 그렇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우리 권한이 아니야 그거. 뺄게요? 실비. 압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비에 대해서만큼은 그 회사에서 하루 풀어줘요. 하루? 네, 그래서 그 압류권을 원래 풀지 못하게 네. 되잖아요. 근데 압류를 살짝 풀어줘요. 하루를. 그러니까 그 실비만 다른 특약은 절대 안 되고 실비 특약만큼은 그 수익자를 변경해 놓을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한 10분만 쉬고